전 세계 여행객들의 시선에서 교묘하게 벗어나 있는 아프리카의 매혹적인 국가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지부티는 레바논과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소말리아의 전통이 깊게 스며든 아랍 연맹의 일원이다. 수도에서 차를 타고 2시간만 이동하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고도가 낮은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곳은 마치 사해를 연상시키듯 온통 소금으로 뒤덮인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하지만 지부티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심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바게트와 고급 치즈, 그리고 와인 같은 프랑스의 짙은 흔적을 쉽게 마주할 수 있으며, 마르셀과 같은 프랑스식 이름이 붙은 도로들을 걷게 된다. 현지인들은 프랑스어와 아랍어,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마치 모로코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이슬람 국가는 아랍과 아파르, 그리고 소말리아의 혼인 풍습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려한 아파르족의 전통 의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복으로 사랑받고 있다. 지부티를 여행하는 것은 마치 한 번에 여러 나라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인 지부티에서의 시간은 당신에게 낯설면서도 놀라움으로 가득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이토록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이 미지의 영토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지부티는 아직까지 대중적인 관광 루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지부티는 아프리카의 뿔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다. 지도상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인 홍해와 맞닿아 있다. 한쪽 해안은 홍해를 향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아덴만과 접해 있다. 이 두 바다 사이에는 바부엘 만데브 해협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의 석유와 다양한 상품들이 이동하는 필수적인 경로로 기능한다. 만약 이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 무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본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지부티 영토 내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상 통로를 보호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긴장 상태를 감시하며 자신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지 임대료로 막대한 자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매년 약 6,300만 달러를 지불하며 가장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 기지 임대를 통해 얻는 국가의 총수익은 연간 약 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부티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다.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여 농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나라에서 이러한 수입은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지금 지도의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를 자유롭게 남겨주길 바란다. 지부티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더운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리를 걷다 보면 빈 도로를 포함하여 몇 미터 간격으로 모든 곳에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바람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마치 난방기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은 창문을 내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밝게 웃으며 말한다.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온몸을 감싸는 경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여름 절정기에는 기온이 섭씨 50도를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지부티의 수도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프랑스의 역사적 유산이 곧바로 피부에 와닿는다. 1800년대에 프랑스의 영토로 편입되었던 이 도시는 여전히 그 시대의 뚜렷한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은행 건물부터 항공사 본사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건축물들은 프랑스의 고유한 미학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바게트나 치즈, 그리고 와인 같은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 적힌 거리의 표지판을 통해서도 이들의 유산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국가는 공식적으로 프랑스어와 아랍어, 그리고 소말리아어를 언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지부티가 일반적인 휴양지처럼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공항 내부이든 쇼핑센터이든 혹은 도심의 거리이든 감시의 눈길은 방문객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닌다. 무장한 경찰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들고 촬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문객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수시로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분위기를 넘어 지부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차지할 만하다. 비자를 발급받는 비용만 해도 90달러에 달하며 아주 기본적인 개인 숙박시설조차도 하룻밤에 100달러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숙박 요금은 파리나 뉴욕 그리고 마이애미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관광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에서 이토록 살인적인 물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상적인 지출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초콜릿 바 하나가 12달러에 달하고 단 15분 정도 탑승한 택시 요금이 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평범한 프랑스식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17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다. 이처럼 부풀려진 생활비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급격한 도시의 팽창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과는 뼈아픈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23년 12월 5일이 되었을 때 유네스코는 지부티의 고유한 전통 하나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이는 지부티가 해당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전통의 이름은 시도라고 불린다. 이 의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왜 이것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부티의 결혼 축하 행사는 무려 7일 동안 이어지며 일곱 번째 날 저녁에 시도 의식을 통해 그 절정에 도달한다. 신부의 어머니는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를 시작한다. 그녀는 통나무 한 토막을 깎아 만든 그릇을 신중하게 고른 다음 그 안에 무크마드를 가득 채운다. 무크마드는 정제 버터에 조리한 후 기유에 보관한 건조된 단복 낙타고기로 때때로 대추야자와 겹겹이 쌓아 올린다. 이 음식은 냉장 보관 없이도 수개월 동안 상하지 않도록 고안된 유목민의 식량으로 엄청난 칼로리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막을 몇 주 동안 횡단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생존 필수품이다. 어머니는 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통해 앞으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그 어떤 험난한 길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서 음식을 포장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내용물이 담긴 그릇을 짜인 바구니 안에 넣고 호일로 밀봉한 뒤 여성의 완전한 의복을 상징하는 가죽과 조개 껍데기, 그리고 천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이는 신부 그 자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다음 복잡하게 얽힌 밧줄로 용기를 단단히 묶어 고정한다. 이때 매듭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매듭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지며 실제 그릇을 결박하고 있는 핵심 끈은 화려한 겉장식 아래에 보이지 않게 감춰진다. 일곱 번째 날 저녁이 되면 이 시도는 마침내 신랑에게 전달된다. 신랑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신부 측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채 신랑은 단 하나의 끈도 자르거나 끊어내지 않고 모든 매듭을 찾아내어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신부의 어머니이다. 만약 신랑이 너무 강한 힘을 주어 밧줄을 당기거나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혹은 짜증을 낸다면 어머니는 즉시 과정을 중단시키고 그에게 전통춤을 추거나 시를 낭송할 것을 요구한 뒤에야 다시 매듭을 풀게 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미래를 함께할 남자에게 바라는 자질인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겸손함을 공개적으로 시험하는 자리가 된다. 매듭이 마침내 모두 풀리게 되면 무크마드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뉘어진다.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것은 단순한 양식을 넘어서 사람의 품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인 셈이다. 수도에서 서쪽으로 75마일을 달려 화산재가 덮인 황무지를 지나 2시간만 이동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척박하면서도 지부티에서 가장 경이로운 명소 중 하나에 도착하게 된다. 이 지부티의 명소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고도가 낮은 땅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형의 거의 전체가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르단의 사해나 볼리비아의 광활한 우윤이 소금 사막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지인들이 아사로의 소금을 꿀만큼 귀중하다고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장소이며 투어 비용은 최소 3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이곳이 지닌 지리학적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아사로의 풍경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멀리서 바라보면 검은 화산암을 배경으로 호수의 물결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빛나며 마치 카리브해의 해변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발 아래에서 갓 내린 눈과 같은 소금 결정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곳의 진정한 정체가 명확해진다. 이 호수의 물은 일반 바닷물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염도를 지니고 있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짠 수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쪽 호숫가를 따라 소금이 굳어져 만들어진 매끄러운 하얀 평원이 26평방 마일에 걸쳐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약 3억 톤에 달하는 소금 매장량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명실상부한 지구상 최대 규모의 천연 소금 저장소이다. 여름철이 되면 이곳의 기온은 화씨 126도에서 131도 사이로 무섭게 치솟는다. 그러니 10월부터 3월 사이로 여행 일정을 잡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라.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몸이 자연스럽게 물 위에 떠오르게 된다. 물 밖으로 나오면 피부 위로 하얀 소금 결정들이 얇고 섬세하게 층을 이루어 내려앉은 것을 볼 수 있다.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사막의 아파루 유목민들은 이 호숫가로 여정을 떠나 결정화된 소금 덩어리들을 떼어내어 낙타 무리의 등에 싣고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까지 수백 마일을 걸어갔다. 그들은 현존하는 그 어떤 지도보다도 오래된 척박한 길을 따라 이동하며 이 소금을 커피나 수수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과 교환했다. 한마디로 이 소금은 진정한 의미의 하얀 금이었던 것이다. 아사로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아베호이다. 1968년에 제작된 영화 혹성 탈출은 외계 행성의 환경을 연상시키는 이 아베호 근처에서 촬영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곳에 오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아파르 삼중 합점이 위치한 이곳은 지구의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매년 지각이 약 4분의 3인치씩 갈라지고 있다. 지구 과학자들은 천만 년 후에는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베오 주변으로는 원시적인 소금 평원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트레버틴 석회암 첨탑들이 솟아오르며 그중 일부는 무려 165피트 높이까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다. 이 장관은 오래전 줄어든 호수 아래에서 수천 년에 걸쳐 지열로 인해 퇴적된 칼슘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호숫가에 홍학무리가 줄지어 서 있고 첨탑들 사이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은 아프리카의 여느 장소가 아닌 마치 외계의 어느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오후 1시를 가리키는 순간 지부티 시티의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춰선다. 상점들의 금속 셔터가 내려가고 거리는 텅 비어버린다. 택시들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다. 빽빽한 오후 일정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은 적막해진 거리에 고립된 채 자신들이 혹시라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유목민의 사회 구조에서 유래한 오래된 전통인 마즐리스로 오후 시간을 온전히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보호된 시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풍습이다. 남자들은 집 안이나 그늘진 천막 아래 혹은 상점의 안쪽 공간에 모여 앉는다.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앉아 상업적인 거래의 뼈대를 잡고 정치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며 갈등을 조용하게 해결해 나간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오후의 공동체는 결코 한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전에 활발한 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사회적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다. 이러한 모임의 중심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들여온 식물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지역 풍습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신선한 잎이 달린 줄기를 오후 내내 천천히 씹으며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다진다. 지부티에서 이 식물은 이탈리아 광장에서의 에스프레소나 영국 펍에서의 맥주가 차지하는 문화적 위치를 대신한다. 즉, 이 시간이 업무가 아닌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위해 온전히 바쳐진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샤라는 이름의 차이다. 신선한 생강과 카다멈을 듬뿍 넣어 끓인 이 차에 무가당 연유를 섞은 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낸다. 주인이 건네는 첫 번째 차를 거절하는 것은 지부티의 환대 문화에서 가장 무례한 행동 중 하나로 간주된다. 첫 잔 이후에 덧부어지는 차들은 단순한 음료의 제공을 넘어서 주인과 방문객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용하고 암묵적으로 재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늦은 오후가 지나가면 도시는 다시 한번 뒤집힌다. 몇 시간 동안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나온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시장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빛나기 시작한다. 여행의 모든 순간을 활동적인 일정으로 가득 채우는데 익숙한 서양의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지부티가 선사하는 가장 충격적인 문화적 각성이자 가장 귀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도착 직후 시장이 열리는 이른 시간에 지부티 시티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현지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지부티 여성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의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외모는 여러 세대에 걸쳐 겹겹이 쌓아 올려진 복합적인 창조물이다. 아랍의 혈통에서 물려받은 세련된 얼굴, 윤곽과 소말리아 및 아파르 혈통에서 비롯된 따뜻한 피부색, 그리고 뚜렷한 광대뼈는 물론이며 사막의 강인함과 도시의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하는 당당한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역사는 그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더해주었다.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이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다. 이곳 여성들의 전통 의상인 티락은 가벼운 실크나 그와 비슷한 질감의 천으로 만들어진다. 진한 사프란색과 깊은 블러드 오렌지색,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코발트 블루와 반짝이는 골드 브로케이드 등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치 박동하는 듯 보일 만큼 강렬한 색상들이 줄을 이룬다. 치맛자락은 땅을 향해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아덴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품어 안는다. 이 화려한 의상 위에는 금 장신구가 겹겹이 더해지는데 단순한 목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목걸이와 넓은 소매 장식, 그리고 화려한 귀걸이들로 치장된다. 그녀들이 지닌 금은 개인의 재정적인 안전망이자 그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선언이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이다. 이 금은 온전히 여성 개인의 소유이다. 지부티의 법과 전통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혼 후에도 그 재산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중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점의 상당수를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부티의 상업계에는 프랑스어에서 번역된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부티의 여성들이야말로 진짜 실세라는 말이다.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해나 예술은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압도적이다. 짙은 농도의 염료를 사용하여 양손 전체에 건축적인 층을 이루듯 빽빽하게 그림을 그려넣고 팔뚝을 타고 오르며 양발을 가로질러 종아리까지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는다. 숙련된 해나 예술가들은 아랍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소말리아의 꽃 무늬를 완벽하게 융합하여 각 여성에게 어울리는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해낸다. 신부 화장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소요되는 엄청난 작업이다. 모든 문화권에는 고유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대부분 글로 적혀 있지 않다. 지부티에서는 이러한 불문율을 미리 숙지하고 있느냐가 단순한 관광객과 진정한 여행자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첫 번째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바로 왼손은 몸을 씻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을 먹거나 물건이나 돈을 건넬 때, 그리고 악수를 할 때도 왼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엄격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는 발에 관한 예절이다. 신발의 밑창이나 맨발의 바닥을 다른 사람을 향해 뻗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지부티 가정에 있는 낮은 쿠션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바르게 앉거나 발이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어 앉아야 한다. 사진 촬영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하고 확실한 동의 없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 특히 여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심각한 무례를 범하는 일이다. 촬영하고 싶다면 분명하게 의사를 묻고 거절당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군사시설은 아예 촬영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개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군사구역을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로맨틱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 또한 이곳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해변 구역을 벗어난 모든 장소에서는 팔을 덮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지부티 가정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된다면 집주인은 서양인들의 기준에서는 다소 강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열정적으로 음식을 권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처음 건네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미는 유대감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기꺼이 수락하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맛본 뒤에 식사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지부티의 시간은 매우 유연하게 흘러간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약속이 아무런 해명 없이 2시 30분에 시작되는 일이 흔하다. 이것은 일정을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만의 깊게 뿌리내린 시간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소개한 규칙들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신부 어머니의 인내심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길 바란다. 어떤 전통이 가장 따르기 어려울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이 무척 궁금하다. 이른 아침 6시 30분경 지부티 시티의 교차로에 서 있어 보라. 이 도시는 시각보다 먼저 후각을 통해 자신들의 오랜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점토 오븐에서 갓 구워낸 프랑스식 바게트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이스트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이는 1977년에 식민지 시대가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게 남아있는 빵 문화의 유산이다. 그 아래로는 고기를 굽는 스모키한 향기가 근처 상인이 끓이는 샤에서 풍겨 나오는 카다멈과 시나몬의 달콤한 향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남아시아와 프랑스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국의 요리 전통을 흡수하여 만들어낸 지부티만의 독특한 향기인 것이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는 스쿠데카리스라 불리며 아주 강력한 조리법 하나를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바로 양고기와 쌀을 처음부터 하나의 냄비에 넣고 함께 푹 끓여내는 방식이다. 쌀알 하나하나가 양념된 양고기 육수를 즉각적으로 흠뻑 빨아들인다. 큐민과 카다멈, 그리고 카이엔 페퍼와 시나몬의 정향까지 더해진 5가지 핵심 향신료는 따뜻하면서도 달콤하고 꽃향기가 나면서도 톡 쏘는 복합적인 풍미를 완성한다. 이 요리를 처음 맛보는 서양인들은 흔히 인도의 비리아니를 떠올리고 실제로 향신료의 구성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스쿠데카리스는 동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함을 품고 있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아침 시간은 락수스의 차지이다.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납작한 빵은 조리되는 동안 표면에 수백 개의 미세한 수증기 구멍이 생기며 크레페와 스펀지 케이크 사이에 절묘한 식감을 자랑한다. 그 위에 꿀이나 기우 혹은 낙타유 요구르트를 얹고 샤를 곁들여 먹는 것은 지부티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사랑받는 아침 식사 풍경이다. 국민 간식으로는 단연 삼부사가 꼽힌다. 삼각형 모양의 파이 반죽을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튀겨낸 이 음식은 다진 소고기나 렌틸콩의 파와 고추를 버무린 속으로 가득 차 있다.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지고 단식이 끝날 때 지부티 사람들의 손길이 가장 먼저 향하는 음식이 바로 이 삼부사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유산은 플라토 구역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곳의 메뉴판에는 전통적인 샤와 아랍식 커피 옆에 정통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이 나란히 적혀 있다. 이 카페들에서는 은퇴한 외인 부대원들과 미국 군사 계약업자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상인들과 지부티의 사업가들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앉아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같은 크루아상을 즐기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11월부터 1월 사이 타주라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한다. 맑은 바닷물이 고래상어들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고래상어는 길이가 무려 6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4만 파운드를 넘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고기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다. 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매시간 수천 갤런의 바닷물을 걸러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만을 섭취한다. 지부티에 모여드는 고래상어들은 전 세계 다른 서식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다는 점이다. 타주라만에서 10년 이상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의 고래상어들은 평균 길이가 13피트에 불과한 새끼들이며 가장 작은 개체는 겨우 2살 정도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은 타주라만이 풍부한 영양분을 갖춘 안전한 보육원 역할을 하여 어린 고래상어들이 넓은 바다로 흩어지기 전에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문적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 고래상어들은 수면 가까이에서 1미터가 넘는 거대한 입을 일정한 리듬으로 뻐끔거리며 유유히 헤엄치기 때문이다. 스노클과 수경만 있으면 충분하다.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가 13피트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과 나란히 수영해보라. 이 온순한 거인들은 사람의 존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려놓은 듯한 하얀 점박이. 무늬가 햇빛에 반사되는 가운데 스쿨버스만 한 생명체가 푸른 바닷속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하게 미끄러져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수면 아래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구베트 알 카라베는 해저 지각판이 갈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부티 균열이 존재한다. 이곳은 다이버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벌어져 있으며 지각판이 매년 4분의 3인치씩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균열의 모습도 미세하게 달라진다. 이곳을 잠수하여 통과하는 경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이 진정으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이 된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산호초 생태계는 홍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부티에는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농업 폐수나 퇴적물, 그리고 각종 오염 물질이 산호초에 도달하지 않는다. 덕분에 수중시야는 100피트에 달할 정도로 투명하다. 200종이 넘는 다양한 산호가 이곳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물고기 개체수 역시 상업적인 어업이 전 세계의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기 이전의 원시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고다 산맥 내의 해발 5,741 피트 높이에 자리 잡은 데이숲은 저지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고지대의 신비로운 안식처이다. 메마른 사막지대를 몇 시간 동안 헤쳐나간 뒤에 산길을 따라 오르면 기온이 20도가량 뚝 떨어지며 눈앞에 푸른 세계가 펼쳐진다. 수백 년 된 향나무와 용혈수가 수시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고 짙은 그늘을 내어준다. 데이숲은 과거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었던 선사시대 산악숲의 유일하게 남은 조각으로 지부티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품고 있는 생물학적 보존 구역이다. 지부티 시티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도시 경험을 선사한다. 그것은 도시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여러 개의 세상들이 단 몇 분 거리에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원래 프랑스 식민지 구역이었던 플라토 구역에서는 아주 작은 잔에 담긴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는 정통 프랑스식 카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5분만 이동하면 중앙시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상인들이 건어물과 강황, 그리고 호로파와 고추를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붉고 선명한 색감으로 진열해 놓고 있으며 한 번의 거래에 최소 4가지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역동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거기서 다시 10분을 더 가면 군사 경계 울타리와 마주친다. 이른 아침 시간이면 미군들이 허가된 구역을 따라 조깅을 하고 항구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중국의 가장 큰 해군 함정을 정박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중국 군사 기지가 시야에 들어온다. 미군과 중국군 기지가 서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이와 비슷한 광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 45분만 달려가면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모한다. 지부티의 내륙 지방은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두 주요 민족인 아파르족과 이사족의 터전으로 이들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유목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아파르족은 주로 북부와 서부 지역에 거주하며 강인한 자립심과 복잡하고 정교한 부족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말리아 혈통을 이어받은 이사족은 해안가 근처에서 상업과 교역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두 민족에게 낙타는 단순한 동물의 의미를 뛰어넘어 가족의 부를 상징하는 살아 움직이는 금고와도 같다. 번식력이 뛰어난 훌륭한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은 600달러에서 1000달러를 호가한다. 소 우유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으면서도 유당은 적은 낙타유는 건기 동안 유목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영양원이다. 낙타의 가죽은 샌들이나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질 좋은 가죽으로 재탄생하고 태양 아래 잘 말린 낙타의 배설물은 불을 피우는 소중한 땔감이 된다. 사막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며 사실 버릴 수 있는 여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은 2018 년에 지부티를 꼭 방문해야 할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로부터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서양 관광객들은 세계 지도에서 지부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짚어내지 못한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의 매력을 알아채기 전에 서둘러 방문해보라.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여행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면 예상치 못한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세상에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구석구석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